안녕하세요. 에버그린에 근무하고 있는 주홍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 의약용품 마스크 품질 관리 사례 발표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 2, 3년 내에 합류하신 대부분의 마스크 제조사가 의약예품 또는 식약처의 어떤 GMP의 품질 관리 시스템보다는 공산품의 품질 관리 시스템의 경험을 가지고 마스크 제조에 지금 임하시는 그런 어떤 현황들을 전제로 해서 우선 의약예품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공산품 품질관리 시스템을 기준으로 좀 진행할까 해서 의약예품과 공산품 품질관리 시스템을 비교하고요. 규제 당국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 제조자 또는 공급자한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 뒤에 에버그린의 품질관리 시스템이 이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사례로 오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공산품 품질관리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ISO 9000의 어떤 흐름이나 의약용품 품질관리 시스템의 기준이 되는 13485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흐름 자체가 차이 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록 관리가 주로 그 점검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러나 두 관리 시스템의 그 심사하고 있는 규제 당국 또는 심사 기관에서의 이 제조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공산품 품질 관리 시스템은 공급자 스스로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 공급했을 때 이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해당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상호 평가 가능해서 결국 문제 있거나 경쟁력이 약한 제품의 공급자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어떤 이런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에 ISO 9000의 공장 심사를 받아보셨으면 알겠듯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돼 가고 있느냐, 해당되는 제조 시스템, 품질관리 시스템이 전년에 비해서 올해 어떤 것들이 더 좋아졌느냐의 위주로 아마 심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의약예품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라보는 규제 당국은 공급자가 시장에 제공하는 이 의약예품에 대해서 품질이나 안전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제 당국이 감시, 통제를 통해서만이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예품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주로 기록 관리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0 심사에서 작업일보나 검사 성적서가 일부 누락한 걸 가지고 중결함을 받은 것은 제 경험상 없는 듯합니다. 제가 공산품 품질관리 시스템에 운영했을 당시에도 이런 어떤 작업일보나 검사 성적서의 누락이 왕왕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결함에 의한 시정 조치로 흘렀습니다. 그러나 의약예품에서 제조 기록이나 품질관리 누락이 적발되면 해당되는 제조 라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즉 뭐 회수 폐기라든지 제조 정지의 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듯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두 시스템의 감독하는 규제기관 또는 심사기관에 바라보는 관점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에서 9000 대비해서 시스템이 가지고 와야 될 사항들이 조금 더 무겁게 있는데요. 인증 당사자인 저로서는 그 사항 중에서 크게 두 가지 항목들이 좀 많이 시간과 비용 또는 관리의 정도가 좀 요구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완전성, 무결성에 대한 요건입니다. 여러 가지 교과서적인 기술이나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공산품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의약예품을 지금 인증 관리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한마디로 여러 데이터들이 조작 가능성을 스스로 조작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책임을 이 품질 시스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서, 시험 성적서를 봤을 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이 시험 성적서에 로우 데이터 또는 시험 일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현재 지면류 의약약품에 대해서는 GMP를 의무화하진 않았기 때문에 시험일지나 로우 데이터를 지금 당장 구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자체가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여튼 규제 당국은 무조건 시험 성적서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우선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산품 품질 관리하고 달리 어떤 설비 또는 프로세스 여러 규격에 대해서 이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 또한 ISO 9000 대비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했었던 경험자로서는 대단히 많은 시간들이 세팅 초기나 혹은 어떤 변경 관리, 설비가 변화된다든지 공정이 변화될 때마다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이 할애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요건에 의한 규제 당국이 제조자, 공급자들을 관리하는 사후관리의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인증이나 품질관리 담당으로서 부담스러운 게 이 제조소를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는 정기 수시 기획 점검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점검하는 정기 특별 기획 수거 점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사항이나 광고의 위반 사항들을 보기 위해서 온라인 모니터링이나 광고 매체 모니터링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증 담당인 제가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방문 점검은 크게 3년 주기의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진정 제보 등에 이루어지는 수시 점검, 그리고 규제 당국의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획 점검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에버그린이 당한 수시 점검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날 문득 작년 연말경이었습니다. 세 분이 또 방문을 했습니다. 아침에 전혀 사전 예고 없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어떤 검체 하나를 에버그린의 포장지로 되어 있는 삼면 가로접이식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포장지를 가지고 와서 이 제조번호에 해당되는, 이 검체의 제조번호에 해당되는 제조 기록과 품질 기록 등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시 점검 당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의 검체였습니다. 물론 저희는 대응을 했고, 품질 기록에 따라서 보관되어 있는 검체를 끄집어서 비교했는데 검체 자체가 좀 달랐습니다. 삼면 가로접이식 제품의 포장지는 좀 길인데 그 길이가 한 1cm 정도 좀 짧았고요. 안에 내용물이 식약처에서 계속해서 그 온라인 설명이나 이런 데에서 주기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던 잉크로 프린터되어 있는 어떤 단체의 구호가 인쇄되어 있었던 제품입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에 허가받은 바 없고요. 그래서 이 제품과 저희 아무 인쇄되어 있지 않는 그 자체 보관 중인 검체의 차이를 또 소명하기 위해서 출고 기록을, 그 제조번호의 출고 기록을 추적해서 유통업자들을 추적하고, 그 추적한 유통업자 중에 한 곳이 어떤 단체의 주문을 받아서 포장을 해체하고 프린트해서 재포장해서 납품했었다라는 진술서를 받고, 또 그 단체에 그런 주문을 요구를 했었던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관련 이슈들을 마감한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방문한 시점에서 4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안들입니다. 각각 지금 현재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제조 또 품질관리 담당들도 이런 사례에서 우리의 어떤 회사의 품질관리 시스템이 이때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자기 점검하시라 하는 의도에서 저희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점검 자체가 ISO 9000하고 달리 수시, 불시 이루어지는 것들이 특징이 있고요. 정기 점검도
제 기억으로는 며칠 전 제가 사전 통보 받았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달 정도 여유 있으니까 기록 관리를 안 하다가 몰아서 좀 점검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의약품에 들어와서는 이런 규제 당국의 사후 관리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일 점검 체계, 데일리 마감 체계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품질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등록한 성적서들이 그날 제조된 라트 대비해서 누락된 게 없는지, 그 다음에 성적서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매일 데일리 성적서 승인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당장 오늘 이후 내일 규제 당국이 또 수시 점검이나 기획 점검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후 관리에 대응하는 에버그린 품질 관리 시스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인데요. 앞에 출입문 옆에 항상 이런 테이블에 그 제품 표준서나 기준서 뭐 이건 없고 모니터 하나는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저희가 제조 기록이나 품질 관리 기록은 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시에 점검했을 때 5분 내에 이 사진과 같은 현장을 마련하고 점검 심사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면류가 지금 GMP 적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의료기기에서는 GMP가 아직은 의무가 아닌데 의료기기 쪽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0일 날 GMP 심사를 받았고요. 어제 GMP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구축한 게 시험일지에 대한 전산인데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GMP 기준이라 해봐야 사실은 ISO 9000을 심사했을 때 여러분이 해주셨던 경영 검토나 뭐 내부 심사 이런 것들은 오히려 9000에서 운영했었던 품질 담당은 더 익숙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크게 부담이 되는 것들이 제조 기록이나 품질 기록에 대한 기록 관리, 이게 사실 GMP에서 가장 또 그 무게 있게 다루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버그린은 제조 기록 측면은 ERP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규격, 그다음에 공정검사, 출하검사, 수익검사와 같은 품질 기록은 자체 구축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ISO 9000 대비해서 가장 좀 부담스럽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간다고 하는 그 데이터 완전성, 무결성에 대해서는 에버그린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비들은 많은 부분이 이제 통신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에 핵심 성능인 포지 표율 등을 재는 TSI 장비 같은 경우도 시리얼 통신으로 측정되는 장비들을 측정되는 데이터들을 PC에서 전송받을 수 있고요. 저울이나 버니어 캘리퍼스 뭐 이런 디지털 장비들이 먹스텐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시리얼 인터페이스 장비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그대로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프린트를 달아서 출력한 것을 풀로 붙여서 시험일지를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아날로그 장비다 그러면 그런 측정한 것을 찍고, 또 순도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 비교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진을 찍은 것들을 또 풀로 붙여서 시험일지를 작성하고, 주로 이제 이렇게 시험일지를 작성하는데 지금 많은 제약회사들의 GMP 사례, 운영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러 보니까 이렇게 시험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공급 과잉으로 해서 경쟁이 심화된 마스크 업체에서는 사실은
운영을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비용과 인원 현황이었습니다. 사례로 어떤 제약회사의 GMP를 벤치마킹해서 갔었는데요. 자동화가 잘 돼 있는 회사였는데 생산 쪽 담당하는 인원이 30명이었는데요. 품질 인원이 그와 같은 비중의 3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30명이 검사, 측정, 시험하는 인원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비중이 바로 기록 관리를 위한 시간에 투입되고 있던 인원이었습니다. 현재의 공기 과잉의 마스크 업체에서 이런 품질 관리 인원들을 운영해서 시험 일지나 로우 데이터를 관리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업체에서는 아마 비즈니스 자체를 포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이미지로 캡처하거나 아니면은 사진 정보들을 캡처해서 시험 일지를 만드는 시스템을 1월 20일 GMP 심사에서 수검했고 그쪽에서 이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품질 보증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의약예품에서는 품질 보증 목표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일단 빅바이어에 대해서 저희가 출고되는 마스크 전체에 대한 품질 보증 목표를 또 제시해야 되고 GMP가 됐을 때 경영 검토나 뭐 내부 심사 뭐 이런 쪽에서 목표 관리에서는 당연히 품질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마스크의 기준 및 시험 방법은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지금 작성되고 있는데 항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안면부 흡기 저항은 명확하게 샘플 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 수가 정의된 시험 항목을 저희가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그대로 적어서 품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검사 방법은 N56의 C0의 체크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체크 검사는 라떼에 대한 품질 목표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계량치에 대해서는 G벤치 값을 설정해서 시그마 값을 산출하고 그래서 3시그마를 저희 빅바이어의 품질 보증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샘플 수량이 정의되지 않은 것들은 AQL 지표용 샘플링 검사 방법에 의해서 그 품질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2회에 걸쳐서 했었을 때의 에버그램 품질관리 시스템은 로우 데이터 또는 시험 일지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인데요. 이번 GMP를 대응하면서 로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디지털 장비에 대해서 통신을 받은 자동 계측한 데이터들을 로우 데이터로 삼는 경우, 그 다음에 아날로그나 순도시험, 아날로그 계측 장비나 아니면 순도시험 같이 사진 자료로 로우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해서 인증 표준과 시험 방법을 사전 등록하고 그것을 각 제품의 시험 항목들에 설정하는 검사 기준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품목 허가 신청 시에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제출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품목 허가를 받는데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식약처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품목 허가가 이제 보완 심사가 나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거의 카피 수준으로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제출해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시험 환경하고 전혀 이제 맞지 않는 품목 허가를 얻어서 사실은 이제 양산에서는 품질 관리에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머리끈의 인장 강도입니다. 인장 강도가 가이드라인에는 다른 시험 항목과 달리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본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서 허용 가능한 방법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든 예시는 만능 시험기 갖고 실제 그 파괴되는 점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예시를 해놨기 때문에 많은 제조사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기준 및 시험 방법을 했는데 사내에는 만능 시험기가 없기 때문에
인장 강도, 머리끈 인장 강도를 아예 시험 관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만능 시험기가 없습니다. 푸시펄 게이지 하나 있기 때문에 푸시펄 게이지로 머리끈 인장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을 기준 시험 방법에 써서 저희가 품목 허가를 얻고 그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계량치 관리가 아니고 저희의 인장 강도는 계수치 관리입니다. 그래서 10N에 파괴되느냐 안 되느냐, 10초 동안 푸시풀 게이지로 당겼을 때 파괴되느냐 안 되느냐는 OK NG 값으로 해서 시험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품목 허가를 맡은 것보다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향후 사후 관리에 이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까지 염두에 둔 품목 허가 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 기록은 말씀드린 대로 ERP에서 이루어지는데 식별 및 추적에 의해서 각각의 제조 번호, 그러니까 원부자재 투입되는 원부자재의 제조 번호가 제품에 다 링크돼서 기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성적서 등록할 때 말씀드린 대로 아날로그나 순도 시험 같은 경우는 사진 자료로, 그다음에 디지털 장비에 의해서 통신을 받는 거는 자동 계측 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시험 일지가 동시에 측정 시험 성적서가 작성되는 시점에서 시험 일지가 동시에 작성될 수 있도록 했고요. 한 가지 또 의외로 저희가 그 코로나 시대에 식약처에서 일일 상주를 하셨던 데가 있는데요. 상주한 식약처 담당도 처음에는 왜 그래 하고 질문하셨던 것들이 생산 일자하고 검사 일자가 저희가 하루 텀이거든요. 생산을 저희가 지금 이 해당되는 자료에는 1월 19일로 돼 있는데 검사 일자가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19일 날 예를 들어서 10만 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출고 당시에 1월 19일 날 10만 개를 신고하지 않고 1월 20일 날로 10만 개를 신고를 했어요. 이것들을 처음에 의약예품 쪽이 아닌 이제 순환해서 제조사 일일 그 점검하러 내사하신 식약처 남분께서 의아스럽게 여겼는데 마스크의 기준은 분명히 24시간 전처리 후와 전처리 전을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검사 기준은 전처리 전후를 비교하기 때문에 24시간 최소 24시간 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들이 간과되고 생산 당일로 이 시험 성적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좀 간혹 듣기는 했습니다. 자동 계측 유형은 이렇게 자동 계측 모드로 전환을 하면 데이터들이 시험 성적서에 수집되면서 통신 자료가 그대로 이미지 데이터로 수집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날로그나 순도 시험 등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을 해당 폴더에서 이 시험 정수도로 가지고 들어와서 시험 일지 로 데이터로 등록하는 과정이고요. 그 두 유형들이 미리 동시에 등록됐다가 시험 일지의 발행을 요구할 때 출력물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되는 데이터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MS SQL 서버에 기록되는데요. 두 가지 테이블을 가운데에 좀 예시를 했습니다. 밑에 쪽이 실제 시험 성적서에 등록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그마 지수도 산출하고 여러 가지 통계치를 가지고 저희의 출고되는 모집단에 대한 어떤 품질 인증하는 작업에 쓰이고 있는데 시험 일지에 수집되는 자동 계측된 통신 자료나 사진 자료들은 바이너리 데이터로 해서 필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서버 관리자인 저조차도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 여부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한 데이터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심사해서 GMP에서 시험일지나 로 데이터에 대한 전산화를 저희가 인정받았던 사례를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출고되어 있는 판매처에 출고되어 있는 것들도 이 제조 번호를 같이 등록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수시 점검 때 뭔가 이상이 있는 검체를 수집한 그 규제 당국의 점검원이 내사하셨을 때 4시간 안에 이 해당되는 검체와 같은 제조 번호가 출고되어 있는 거래처들, 유통사들을 쭉 수배하고 이 원인들을 파악하는데 저희가 그 오전에 4시간 내에 조치를 했었던 것들이 이렇게 제조 기록, 출고 기록의 식별 및 추적성에 대한 기록 관리를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입고 검사나 공정 검사, 출고 검사 때의 부적합에 대해서 등록하고 원인과 개선 내용들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렇게 등록된 시험 성적서의 데이터들을 시계열로 경영 관리해서 어떤 트렌드가 나타났을 때는 해당 공정이나 공급자들한테 공유를 해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영 관리 데이터입니다. 문서 표준들은 다 이제 전산에 등록을 하는데 통상 전산에 등록한 게 이제 파일로 해서 폴더에 등록하다 보면은 유효본 관리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BLOB로,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너리로 DB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을 해서 유효본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조치를 근본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문서 표준에 대해서도 유효성이나 배포 관리 등에 대해서 조금 더 밸리데이션, 유효성을 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내사했을 때의 공장의 방문 점검, 정기, 수시, 기획 점검에 대응을 했었고요. 이후에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제 정보의 페이지는 3페이지에 불과한데 제가 마스크 쪽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품질 담당이 됐을 때 가장 불안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바로 수거 검증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금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의약예품 마스크가 제가 혹시 몰라서 이제 샘플링으로 봐도 거의 100% 36개월 보증으로 지금 품목 허가를 받고 또 식약처의 제품 정보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36개월이라는 일종의 보증 기간이죠. 보증 기간을 마킹을 해서 저희가 출고하고 규제 당국에도 그렇게 제출을 했죠. 근데 자동차나 IT하고 달리 사실 36개월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36개월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분석 레포트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쪽이나 또는 필터 업체 쪽에서는 아직 신뢰성 규격이 없다 보니까 36개월에 대한 근거가 없죠.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KF80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잘 하는 제조자도 기껏해야 제조한 후에 그 롯데에 대해서 전처리 전후에 포지표율을 재는 게 지금까지는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KF80의 마스크인데 전처리 전에 93%의 포지표율, 전처리 후에 87%의 포지표율이라면 과연 오늘 참석하신 제조업체는 이 롯들을 출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라면은 검토한 후에 출고하겠습니다. 93%의 전처리 전 포지표율인데 전처리 하고 나니까 87%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대부분 그냥 출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 초기에 많은 중국의 업체가 실제로 해외 인증을, 미국 인증이나 유럽 인증을 중국의 마스크 제조사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취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나이오시 인증을 받은 게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는데
중국의 많은 마스크 제조사들이 코로나 초기에 미국에 수출을 했다가 대부분 성능 이상으로 인증 취소되고 반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 정책 당국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수출의 기회다. 많은 제조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분명히 배 타고 건너가는 이 과정들이 스트레스가 마스크 성능에 영향을 미친 거지 초기 포집효율이 엉망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중국의 마스크 업체들도. 그러면은 배 타고 한 달 동안 태평양을 건너가는 동안에 이 신뢰성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수출에 대한 얘기를 막연하게 했다라면은 저는 이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수에서 이루어지는 물류의 그 보관 상태에서 받는 제품의 스트레스하고 수출했을 때 컨테이너에서 해운 그 이동 중에 받는 스트레스 분명히 다를 텐데요. 대충 컨테이너의 온도가 한 70도, 뭐 80도 이런 정도 되죠. 그리고 뭐 한 달 이상 그러면은 챔버에 70도 챔버에 한 달, 뭐 짧게는 뭐 겨울철이면은 한 달 내내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지만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서 신뢰성 성능 하락이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 제조자가 지금 과연 관리를 하고 있느냐,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염려 내지는 우려로 저희가 조금이나마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마스크나 필터 쪽에는 가속 수명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ASTM 규격의 의료기기 쪽의 가속 수명 시험 규격을 차용해서 보면 전처리 조건이 일종의 에이징인데요. 크게 보면은 유럽 기준의 이행 규격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보호구 쪽의 안전 규격에 적용하는 70도 24시간 전처리 규격이 있고 나이오시 N95에 적용하고 또 식약처의 KF 마스크에 적용하는 38도 85% 습도의 전처리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규격을 ASTM 규격으로 평가해 보면 가속 팩터가 70도 시 24시간은 약 26의 가속 팩터를 가지고 있고 식약처나 나이오시 N95의 가속 전처리 규격은 가속 팩터가 한 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N 규격 또는 보호구 규격인 70도 24시간의 기준, 전처리 기준을 갖고 가속 수명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설계를 할 때 보통 이제 정상 수명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비용 등이 저희 같은 사기업이 부담하기에는 뭐 좀 무리가 있어서 보통 이제 중단 시험 기준으로 신뢰성 시험을 설계하는데요. 정시 중단이나 정수 중단 시험 설계들이 있고 중단 시험을 통해서 평균 수명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모터나 팬 같은 경우를 수명 시험을 한다 그러면 그 고장나는 시점을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수 중단, 정시 중단 어느 거나 다 가능한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정전 필터의 그 성능 이상을 분진 포집 효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못 찾아서 정수 중단의 시험 설계는 할 수가 없고 정시 중단으로 지금 신뢰성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필터가 지금 호흡 통기 저항 때문에 그 대부분 거의 100% 지금 정전 필터를 쓰고 있는데요. 정전 처리 방식도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필터 공급자의 정전 처리 방식이 다른 어떤 이종의 라떼에 대해서 신뢰성 평가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의 필터의 그 규격들, 제조 방식은 최소한 단일화해서 그 모집단에 대해서 신뢰성 평가들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성 시험을 좀 부족하나마 저희들도 전개를 해서
36개월 보장, 그 다음에 수출에 대한 성능 관리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의 에버그린 품질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